네, 전 시간에 넘파이 배열의 브로드캐스트까지를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브로드캐스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브로드캐스트 활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 요 비슷한 거를 우리가 했었던 적이 있는데, 자, 다음과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마련해 볼게요. 자, 이 변수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range를 만들 겁니다. range를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0.001 간격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나는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x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시겠죠? 생각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런 녀석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3, 여기에 0.001을 더하면 마이너스 2.99. 그 다음에 또 0.001을 더하면 마이너스 2.998.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3보다 작을 때까지이기 때문에 2.997, 2.998, 2.999. 여기다가 다시 0.001을 더하면 뭐가 될까요? 3.0이 돼버리니까 3보다 작은 게 아니죠. 그래서 요런 그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렇죠? 자, 제가 y를 x의 제곱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y를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 마이너스 2.99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8.99, 마이너스 2.998을 제곱하면 8.988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브로드캐스트죠. 브로드캐스트입니다. 위쪽은 이렇게 생긴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 그죠? 1차원 배열이죠. 자, 이 1차원 배열의 x는 이 1차원 배열에다가 무엇을 하겠다고 했어요? 제곱을 하겠다고 했어요. 제곱을. 근데 얘는 숫자 하나죠. 숫자 하나는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소 한 개짜리 1차원 배열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왼쪽과 똑같은 모양이 되도록 어떻게 하자? 쭉 늘려주자. 이런 내용인 거죠. 이렇게. 2를 복사하고 또 2를 복사하고 계속 복사해서 끝까지 어떻게 모양이 같아지도록.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999의 제곱 마이너스 2.998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y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그래서 x가 1차원 배열이니까 y도 뭐가 된 거예요? y도 1차원 배열이 돼요. 이해되시죠? 별로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거 없죠? 자, 이제 x하고 y가 있으면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x와 y를 가지고서 점들을 찍고 그 점들을 선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플롯.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면 매끄러운 곡선을 그릴 수가 있죠. 이 곡선은 몇 차 함수? y는 x의 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를 그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거는 넘파이 공부할 때 제가 요거는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요 코드 거의 그대로 해서 그래프 똑같이 그렸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이 과정에서 일어났었던 일이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그런 게 일어났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이번에는요. 자, 그래서 이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게 결국 뭐 1차원 배열이 있으면 숫자를 그 1차원 배열의 개수만큼 쭉 늘려서 같은 인덱스에 있는 것들끼리 연산을 한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제곱 등등등 연산을 한다. 인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요렇게 전부 다 계산해 준다. 요렇게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y는 x의 제곱 이거 무슨 뜻인가요? x가 1이면 y는 1이고 x가 2이면 y는 4고 x가 3이면 y는 9다. 이런 뜻이잖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하실 때 x를 숫자 하나라고 생각하고 y도 숫자 하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x가 1일 때 y는 1, x가 2일 때 y는 4, x가 3일 때 y는 9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이거를 마치 이 수식을 숫자 하나에 대해서 계산하는 수식처럼 생각을 하면 숫자 하나에서 이루어지는 계산들이 배열의 모든 원소에서 똑같은 계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브로드캐스트예요. 그게. 자, 또 하나 재미있는 그래프 그려봐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하는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가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일단 그냥 무조건 따라해 볼게요. 1 나누기 1 더하기 numPy 점 exponential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x 이렇게 해볼게요. 뭔가가 계산이 됐겠죠. 결과가 몇 차원 배열일까요? x가 몇 차원 배열이었죠? 1차원 배열이었기 때문에 전체를 다 계산한 것도 1차원 배열이에요. 이 숫자들이 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x하고 y 플러스 그려볼게요. x는 아까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숫자들이었었어요. 그죠? plt.plot x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y 이렇게 그리면 되고 그리드 넣어줄게요. 그리고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의 그래프입니다. S자처럼 안 보이죠? S자처럼 안 보이면 여기 X를 좀 더 늘릴게요. X를 numpy.a range 마이너스 5까지 할까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구간은 똑같이 0.001 이렇게 자, 여기를 실행하시고요.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조금 더 이제 S자 비슷해졌죠? S 이렇게 비슷해졌죠? 그죠? 네.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이 S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 그래프를 시그모이드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함수를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연산이 이루어졌는지 볼까요? 자, 이 X라고 하는 거는 1차원 배열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들을 조금 크게 할게요. 네. 굉장히 많은 숫자들을 저장하고 있는 1차원 배열입니다. 가장 작은 숫자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4.999가 되겠죠. 그 다음에 큰 쪽으로 중간에 뭐 0이 있을 거고요. 중간에 0이 있을 거고 4.998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999도 있겠죠. 딱 여기까지.
요런 모양의 1차원 배열. 자, 그럼 y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y는 배열에 있는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나중에 지수함수라고 하는 건데 지수함수 나중에 한번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2의 x승 이것도 지수함수죠.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x가 0일 때 2의 0승은 얼마예요? 2의 0승은 0. 1이죠. 1. 2의 1승은 얼마예요? 2의 1승은 2. 여기가 2. 2의 2승은 얼마예요? 2의 2승은 4죠. 4. 여기가 4. 요렇게 연결되는 그래프. 요렇게 연결되는 그래프.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승 얼마인가요, 여러분들? 2의 마이너스 1,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승은 2의 제곱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작아질 때는 0에 가까워지고요. x가 커질 때는 무한대로 커지는 그런 모습의 함수. 이거를 지수함수라고 그래요. 이걸 지수함수라고 그러고요. 2의 x승, 2의 x승 이거 지수함수예요. 이 2라고 하는 그 알파벳은 2라고 하는 알파벳은 수학에서 자연 대수라고 부르는 건데 2.714 얼마라고 하는 무리수예요. 그러니까 소수점이 무한히 반복되는 무리수인데 2.71 얼마예요. 그러니까 2의 x승이라고 하는 함수는 모양이 뭐랑 비슷하게 생겼을까요?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차례차례 그릴까요? 요거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니까 너무 힘들죠. 한꺼번에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중간에 x는 요거 그대로 하고요. x는 요거 그대로 하고 y를 차근차근 할게요. y를 numPy exponential x 이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하고 플러스를 그려볼게요. plt 플롯 xy plt show 그려볼까요? 자, 이런 모습의 그래프예요.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거는 2의 x승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2라고 하는 숫자는 아까도 뭐다? 2.714 얼마라는 숫자다. 자, 그러면 여기가 y축이 되겠죠. 여기가 y축일 텐데 모든 숫자의 0승은 얼마예요? 모든 숫자의 0승은 1이란 말이에요. 여기 얼마예요? 1이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거의 붙어 있죠. 그 다음에 2의 2승이라고 하는 거는 2.7의 제곱이에요. 그럼 2는 4니까 한 5가 조금 넘겠죠. 그쵸? 5가 조금 넘을 거예요. 자, 그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x가 2일 때. x가 4일 때에는 뭐 대략 2.7의 4승. 2를 4번 곱하면 16이잖아요. 2를 4번 곱하면 16인데 2.7이 있으니까 거의 한 20에 가깝지 않을까요? 훨씬 넘으려나? 네. x가 4일 때 어디서 만나요? 여기서 만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40이 넘는군요. 40이. 네. 그래서 그런 숫자들을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숫자를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x가 커지면 굉장히 숫자가 커지게 되고요. 굉장히 커지게 되고
x가 작아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의 마이너스 2의 0승은 무조건 1이에요. 2의 1승은 2.7분의 1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모로 숫자가 커지게 되면 거의 어디로 가까워질까요? 0에 가까워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x축이고요. 네. 요게 x축이고 요게 y축이에요. 그래프는 음수로 갈수록 0에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양수로 갈수록 무한대에 가까워지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런 그래프인 거예요. 요런 그래프. 자,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한 거냐면 x가 원소의 개수가 굉장히 많은 1차원 배열이란 말이에요. 이 1차원 배열에 함수를 적용을 한 거예요.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을 한 거예요. x에다가.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했다? 여기도 익스포넨셜, 여기도 익스포넨셜, 여기도 익스포넨셜 전부 모든 위치에서 함수를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가 될까요? 그 결과는 같은 크기의 1차원 배열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죠? 네. 우리는 얘를 x라고 하는 거를 배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숫자 하나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숫자 하나를 넣으면 숫자 하나가 리턴이 된다. y는 2의 x승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x가 0일 때는 y는 1이 된다. 이런 관계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 숫자 하나에 대해서 값이 하나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숫자를 넣어주면 두 번째 y가 나오는 거죠. x, y.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브로드캐스트인 거예요. 브로드캐스트. 함수를 전체에다가 전부 다 적용을 해주는 거. 이것도 일종의 브로드캐스트인 거예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의 모양이 반대 모양이 됩니다. 반대 모양. 왜 그러냐면 이것도 밑에다 그릴게요. 자,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요. 복사를 하시고 밑에다가 코드셀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를 마이너스 x라고만 바꾸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비교해 보시면 좌우가 서로 바뀌었죠. 서로 바뀌었죠. 그건 왜 그럴까요? x가 음수 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 있는 값이 플러스 값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플러스로 점점 커지는 것과 똑같아지죠. 마이너스 쪽으로 계속해서 작아진다는 얘기는 한 번 더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2, 4, 6, 8, 10, 12, 12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음수 쪽으로 갈 때가 이쪽 방향으로 커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죠. 맞습니까? 반대로 양수가 되면 2, 4, 6, 8, 10 하면서 계속 커지게 되면 그거는 분모로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분모로. 그죠? 요렇게. 그러면 이 분모가 계속해서 커지는 거죠. 2분의 1, 4분의 1, 4, 4, 16분의 1, 뭐 3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분모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0에 가까워지는 거죠.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수식을 배열에 대해서 적용하는 수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숫자 하나에 대해서 적용하는 수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y는 exponential 마이너스 x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예요.
익스포넨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 익스포넨셜이 분모로 온 거예요. 자, x가 0일 때만 계산을 해볼까요? x가 0일 때만 계산을 해보면 자, 이 함수는 이런 모양이에요. y는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x가 1일 때 y를 계산을 해볼까요? 1 더하기 2의 0승분의 1. 이 모든 숫자의 0승은 1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0.1. 볼까요? 맞아요? x가 0일 때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되죠. 여기 숫자가 얼마예요? 0.5죠. 0.5. 맞습니까? 자, 그러면 x가 이쪽 방향으로 양수 방향으로 굉장히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분모가 여기가 뭐에 가까워질까요? 마이너스의 무한대 쪽이 되니까 이게 0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가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아까 위쪽에서 그래프 보세요. 익스포넨셜 x 그래프에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 뭐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지죠. 맞습니까? 그쵸? 그래서 얘가 0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0에. 그러면 1분의 1이죠. 어디에 가까워져요? 숫자 1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x가 무한대로 갈수록 1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쵸? 자, 반대로 너무 좀 지저분하긴 한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가면 수식은 이렇게 되겠죠.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그럼 이게 무한대죠. 분의 1. 그럼 얘가 전체가 뭐가 돼요? 여기가 굉장히 큰 숫자가 되죠. 큰 숫자분의 1은 얼마예요? 0에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0.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모습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증가하다가 0.5를 지나면서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서 마치 모양이 뭐처럼 생겼다? S자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이거를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브로드캐스트랑 무슨 의미가 어떤 영향이 있는 거냐? X 1차원 배열인 건 아시겠죠? X가 1차원 배열인 거 아시겠죠? 수식을 계산했는데 그 결과도 뭐가 나왔다? 1차원 배열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그냥 수학 공식 하나를 쓴 것 같은 것밖에 없는데 이런 수학 공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x값 하나가 정해지면 y값 하나가 계산이 되는 수식을 만든 거예요. 수식을 만들었는데 그 수식을 적용을 하면 y가 숫자가 아니라 뭐가 된다? 1차원 배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x랑 모양이 똑같은 1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었다? y에다가 무엇을 할 수가 있었다? 점들을 찍을 수가 있었다. x좌표, y좌표 위치에다가 점들을 찍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점들을 부드럽게 연결하다 보니 직선으로 연결하다 보니 이런 부드러운 모양의 곡선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브로드캐스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가 x가 배열이죠. x가 배열이죠. 그럼 이 결과는 뭘까요? 이 결과는 함수를 적용한 결과도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이에요. 맞아요? 그죠? x가 배열이었으니까. x가 배열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배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함수를 적용한 결과도 이거랑 같은 모양의 배열이죠. 맞아요? 거기다가 더하기 1을 했어요. 더하기 1. 그죠? 자, 여기에서 브로드캐스트가 일어나죠. 오른쪽은 더하기의 오른쪽은 1차원 배열인데 지금 더하려고 하는 거는 숫자 하나란 말이에요. 모양을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모양을 맞출 수 있죠. 어떻게 맞출 수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 늘려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1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어느 쪽 방향으로? 1차원 배열이니까 이쪽 방향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브로드캐스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원소의 개수를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전부 1이 들어가는 걸로 맞출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가 얘랑 모양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분모가 뭐가 될까요? 분모가 1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거를 나누기를 했어요. 어떻게? 1 나누기를 했어요. 1 나누기. 숫자 1. 자, 그럼 모양이 맞아야 안 맞아요? 여기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1차원 배열인데 나누려고 하는 숫자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들인데 지금 나누어지는 숫자는 1이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어떻게? 얘도 한쪽 같은 방향으로 1차원 배열과 같은 방향으로 늘려주면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숫자 1, 1, 1, 1이 그대로 복사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그러면 1 나누기 숫자, 1 나누기 숫자, 1 나누기 숫자, 1 나누기 숫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럼 최종적인 결과도 뭐가 될까요? 최종적인 결과도 1차원 배열. 그래서 배열을 가지고서 이 수식을 계산하면 그 결과도 뭐가 나온다? 배열이 나온다. 뭐랑 똑같은? x와 모양이 똑같은 배열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졌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되세요? 이런 거, 요렇게 그 넘파이 배열의 브로드캐스트를 활용을 해서 얘를 숫자 하나에 적용이 되는 수식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수식을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X좌표, Y좌표 만들어내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 위쪽으로 올려버릴게요. 이렇게. 되셨습니까? 네. 질문 있으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숫자 하나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계산이 되는 수식을 여러분들이 넘파이 배열에 대해서 작성을 하면 그 똑같은 수식이 배열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1차원 배열은 쉬워요. 1차원 배열은. 1차원. 근데 2차원 배열은 되게 조금 까다로워요. 2차원 배열은. 자, 그러면 1차원 배열에서의 브로드캐스트와 2차원 배열에서의 브로드캐스트를 활용하는 또 다른 활용 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내일부터 사용하게 될 scikit-learn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함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함수에다가 데이터 프레임만 딱 넣어주면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원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scikit-learn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계산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네. 표준화예요. 표준화. standardization. 스탠다드가 표준이라고 하는 명사죠. 거기서 standardize 그러면 표준으로 만들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명사형으로 바꾼 거죠. Asian 그래가지고 표준화라는 뜻이에요. 자, 이 표준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표준화는 데이터가 있을 때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변수들의 스케일을 변환하는 것을 표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준화를 하는 공식이 있어요. 표준화를 하는 공식은요. 1차원 배열 공식은 우리가 수식을 만들면서 그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원 배열은 우선 1차원 배열에서 표준화를 먼저 진행을 할게요. 1차원 배열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6보다 작을 때까지. 자, 모양을 잘 보세요. 모양이 어떻게 되죠? 5. 이런 쉐입이죠. 쉐입의 1차원 배열이에요. 그죠? 출력 안 해봐도 알겠죠? 1, 2, 3, 4, 5예요. 자, 이 배열에 있는 숫자들의 평균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넘파 있죠? 함수 이름이 넘파 있죠? 민. 이게 평균 계산해주는 함수죠. 여기다 뭐 넣었는데요? x. 평균 얼마일까요? 평균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나누기 5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있는 숫자들 다 더해서 5로 나눠주면 그게 평균. 당연히 3.0이겠죠. 그죠? 6이니까 나누기 2 하면 3이고 여기도 6이니까 나누기 2 하면 3이고 그래서 결국 가운데 있는 게 평균이 되겠죠.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똑같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5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데이터예요. 그죠? 표준 편차 얼마일까요? 계산해 보면 되겠죠. 넘파 있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STD가 있어요. 여기 X. 자, 이게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41. 그죠? 이게 평균. 여기가 표준 편차. 그러니까 5개의 숫자의 평균을 계산하면 숫자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5개 숫자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면 숫자 하나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자, x라고 하는 변수를 제가 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환을 할 거냐 하면 x 빼기 넘파이 점 평균 x 이거를 나누기 넘파이 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x.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x 제가 평균을 x 바라고 쓸게요. x 바라고 쓸게요. 평균을.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x 빼기 어떤 평균값
값을 무엇으로 나눴다? 표준 편차로 나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평균을 빼준 값을 무엇으로 나눴다? 표준 편차로 나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얘 어떻게 될까요? 모양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출력해보면. 모양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X가 모양이 뭐였어요? X가 1차원 배열. 원소가 5개인 1차원 배열. 그걸 가지고 계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도 뭐가 될까요? 원소의 개수가 5개인 이런 모양의 1차원 배열이 나와요. 출력해 볼까요? 네. 5개의 숫자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마이너스 1.4로 바뀌었고요. 2라고 하는 숫자는 마이너스 0으로 바뀌었고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0, 4는 0.7, 5라고 하는 숫자는 1.4로 바뀌었어요. x에 있는 값들을 다른 값으로 변환한 거예요. 이렇게 5개의 값으로 변환을 한 거예요. 어떤 공식에 따라서? 이런 공식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0이 돼버리죠. 마이너스 1.4 더하기 플러스 1.4니까 0이 되고요. 마이너스 0.7 더하기 플러스 0.7이니까 0이 되죠. 5개 숫자 다 더하면 0. 그걸 5로 나눠주면 얼마가 될까요? 0이 되겠죠. 평균 얼마가 될까요? 이 5개의 숫자들의 평균은 0이에요. 그러면 이 5개 숫자들의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 프린트를 해볼게요. numPy 평균 x 요거는 계산 안 해봐도 0이 될 거다라는 게 예상이 되고요. numPy standard deviation std 계산 결과 볼까요? 0.9999999 이거 뭐예요? 1.0이죠. 1.0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한 거냐면 우리는 지금 1, 2, 3, 4, 5라고 하는 5개의 숫자를 1, 2, 3, 4, 5라고 하는 5개의 숫자를 마이너스 다 지워버릴게요. 네. 1, 2, 3, 4, 5라고 하는 5개의 숫자를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0.7, 0, 7, 1.4로 변환을 했어요. 변환을 했더니 이 5개의 평균이 0이 됐고 이 5개 숫자의 표준 편차가 1.0이 된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들을 변환해 주는 것을 원래 평균과 원래 표준 편차가 있는데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변수의 값들을 바꿔주는 이런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준화. 그 표준화를 하는 공식이 바로 이거예요. 이 녀석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 x를 원래는 이 x가 1차원 배열인데 얘를 뭐처럼 생각하면 되겠다? 그냥 숫자 하나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면 어렵지 않죠. 얘를 배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배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숫자 하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떤 배열의 평균을 계산하면 그거는 숫자 하나로 딱 떨어지잖아요. 배열에서 평균을 계산하면 숫자 하나로 딱 계산이 되죠. 나누기. 그 다음에 어떤 배열의 표준 편차 계산하면 그건 숫자 딱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식을 배열들을 가지고서 배열에서 평균을 빼주고 배열의 표준 편차로 나눠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숫자에서 평균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를 빼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고 하는 숫자로 나눠준 값을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가 나오더라? 그 결과가 배열이 나오더라. 이 표준화를 하는 공식은 통계에서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표준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공식을 그냥 그대로 우리는 옮기기만 하면 돼요. 배열에 대해서 그대로 숫자 하나에 대해서 계산하는 공식을 배열로 그대로 옮겨버리기만 하면 계산이 되는 거예요. 배열에 대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열에 대해서 계산이 되는 이유가 브로드캐스트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트 때문에. 자, 그럼 이거를 브로드캐스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브로드캐스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X는 숫자 5개를 저장하고 있었던 배열이었어요. 숫자 5개를 저장하고 있었던 배열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빼기를 해주는 거는 숫자 하나였었어요. 그리고 나누기를 하죠. 나누기를 하는데 그 나누기가 무엇으로 나누는 거예요? 숫자 하나로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나누기를 하기 전에 처음에 뭘 먼저 하죠? 여기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죠. 1차원 배열과 숫자를 빼기를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평균을 브로드캐스트를 합니다. 평균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같은 모양으로 브로드캐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숫자 빼기 평균, 두 번째 숫자 빼기 평균, 세 번째 숫자 빼기 평균, 네 번째 숫자 빼기 평균, 다섯 번째 숫자 빼기 평균. 이게 계산이 되겠죠. 계산된 결과가 다시 원소 몇 개짜리 배열이에요? 요 결과는 원소 5개짜리 1차원 배열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빼기를 한 결과가 이런 모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분자를 계산한 게 이 분자와 그 다음에 숫자 한 개를 나누기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위쪽에 있는 모양과 아래쪽에 있는 모양을 맞춰주는 거죠. 맞춰주려면 분모를 브로드캐스트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분자 나누기 분모, 분자 나누기 분모, 분자 나누기 분모, 분자 나누기 분모, 분자 나누기 분모 5개가 계산이 되겠죠. 그 결과는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를 갖는 1차원 배열. 어때요? 이런 계산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서 1차원 배열과 숫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브로드캐스트, 이 숫자가 브로드캐스트가 됐었던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자가 1차원 배열이 됐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1차원 배열과 숫자를 나누기를 해주는 과정에서 얘가 숫자니까 분자에 있는 원소의 개수만큼 분모에 있는 숫자를 브로드캐스트에서 같은 크기의 1차원 배열로 만들어 놓고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나누기를 실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도 뭐가 나오냐면 원소가 5개인 1차원 배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차원 배열은 이런 공식에 의해서 계산된 이 1차원 배열의 원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평균이 0으로 바뀌어버리고요. 표준 편차가 1.0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 표준화가 어디에 활용이 될까요? 여러분들 대학 들어가실 때 수능 다 보셨죠? 수능 점수는 수능 원점수가 있고 그거를 환산한 표준 환산 점수가 있지 않아요? 네.
표준화예요. 물론 거기에는 뭐 평균을 0으로 만들어 버리고 표준 편차를 1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네. 뭐 평균을 50점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얼마로 맞추겠다. 그것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100점짜리 시험이 있으면 시험 볼 때마다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평균이 30점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평균이 50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든 과목을 평균 50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점 뭐 이런 식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그게 표준화예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 혹시 뭐 토익 시험 같은 것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입사 원서나 뭐 이런 거 준비하시면서 네. 토익 점수도 마찬가지. 뭐 토익 700이다, 800이다, 900이다라고 하는 그 점수가 환산한 점수인 거예요. 환산 점수. 매회 그 난이도가 조금씩은 다르겠죠. 그래서 그 토익을 응시한 학생들 전체 수험생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표준 환산 점수로 환산을 한 게 여러분들이 그 결과 성적표로 받는 토익 점수예요. 그래서 작년에 본 토익 점수나 올해 본 토익 점수나 둘 다 같은 점수로 인정을 하는 거죠. 난이도가 다르더라도. 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변수들을 스케일링하는 방법에는 표준화도 있고 정규화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정규화는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조금만 더 진행을 할게요. 괜찮으시겠어요? 1차원 배열에서 이런 그 계산을 수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숫자 하나끼리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2차원 배열은 이게 조금 내용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준화가 가능해요. 자, 2차원 배열의 표준화. 2차원 배열에서의 표준화. 여기까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까지. 자, 2차원 배열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자, 2차원 배열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7보다 작을 때까지 reshape 3, 2 아니면은 3, 마이너스 1 계산 안 해도 되죠. 이렇게 프린트 해볼까요? 프린트 하지 않아도 얘가 어떤 모양일지 예상이 되셔야 돼요. 1부터 6까지, 1부터 7보다 작을 때까지죠. 그죠? 그리고 행을 몇 개를 만들겠다? 행을 3개를 만들겠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컬럼은 몇 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원소의 개수가 6개인데 행을 3개를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했으니까 컬럼은 2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자, 어떤 배열이냐면 이렇게 생긴 배열입니다. 여기에 숫자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1, 2, 3, 4, 5, 6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배열이에요. 자, 이 2차원 배열에서는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이 3가지의 평균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평균은 numPy.min x. 이거 얼마일까요? 3.5. 이게 왜 3.5일까요? 얘는 무엇을 계산한 거냐면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6 그 다음에 나누기 원소 개수가 몇 개? 6개니까 6.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원소들을 전부 다 더해버린 다음에 전체 원소의 개수를 나눠주면 그게 얼마가 된다? 3.5.
3과 4 사이가 3.5니까 3.5인 거죠. 그쵸? 네. 자, 요렇게 계산하는 평균이 있고요. 또 다른 평균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numPy를 보시면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가 첫 번째 아규먼트가 배열, 두 번째 아규먼트가 뭐죠? 두 번째 아규먼트가 엑시스. 엑시스 방향은 0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한 걸까요? 평균을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어떻게 더해서 1, 3, 5 더해서 평균. 그럼 평균값 하나 나오겠죠? 그쵸? 네. 뭐 이거를 x1 평균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2 더하기 4 더하기 6을 해서 3으로 나눈 평균. 이거를 x2의 평균이라고 할까요? 평균값이 몇 개가 나오겠다? 2개가 나오겠다라는 얘기예요. 1, 3, 5의 평균이니까 평균 얼마일까요? 평균 3. 2, 4, 6의 평균이니까 평균 얼마일까요? 4. 이해되시죠? 3과 4. 왜 이렇게 1차원 배열이 됐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왜 이렇게 1차원 배열이 됐는지 아시겠죠? 그죠? 네. 자, 이거를요. 여기다가 아규먼트를 하나를 더 줄 수 있어요. 엑시스까지는 동일하게 줘요. x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해 주세요. 배열 x의 평균을 계산해 주세요. 그런 얘기고요. 어떤 축을 따라서? 0번 축을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아규먼트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keep dims 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거를 true라고 하는 거예요. 디멘전을 유지해 주세요. x가 원래 몇 차원 배열이에요? x가 원래 2차원 배열이에요. 근데 평균을 계산했더니 몇 차원 배열이 돼버렸어요? 1차원 배열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자? 1차원 배열이 아니라 2차원 배열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출력되는 모습을 볼까요? 어떻게 출력했어요? 3, 4라고 하는 1차원 배열을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는 이런 1차원 배열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만들어져서 행이 하나하고 컬럼이 2개인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keep dims true. 이해되시죠? 자, 이게 엑시스 0번 방향의 평균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계산 공식을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1 더하기 3 더하기 5 나누기 3이죠. 3. 원소가 3개니까 이거랑 쓰는 게 조금 더 보기 좋죠. 2 더하기 4 더하기 6 나누기 3. 요거 2개를 계산한 거. 요렇게 2번 계산한 게 엑시스 0번.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엑시스 몇 번? 엑시스 1번. 자, 그럼 평균이 몇 개가 나올까요? 요렇게 1개. 1하고 2의 평균이니까 1.5가 되겠죠. 3과 4의 평균이니까 3.5. 5와 6의 평균이니까 5.5가 나오겠죠. 숫자가 몇 개 나올까요?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프린트해. 바로 프린트 할게요. numPy 평균인데 x 2차원 배열의 평균을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번에는 무슨 축으로? 1번 축을 따라서. 자, 근데 모양을 잘 보세요. 모양. 얘는 모양 어떻게 돼요? 얘의 모양과 두 번째 얘의 모양과 얘의 모양을 비교해 보세요. 여기서는
원소의 개수가 2개인 1차원 배열. 그냥 1D 어레이라고만 쓸게요. 어레이. 근데 여기서는 원소의 개수가 3개인 1D 어레이. 얘는요? 행의 개수는 1개이고 컬럼의 개수가 2개인 2D 어레이.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평균 구하고 이렇게 평균 구하고 이렇게 평균을 구했으니까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가 3.5. 아, 죄송합니다. 1.5. 여기가 1.5. 여기가 3.5. 여기가 5.5. 이런 모양으로 나왔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모양을 맞춰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Keep Dimensions를 주면 되겠다. 예요. X, axis 똑같이 1번 여기다가 파라미터 하나를 더 추가. Keep dims를 여기서도 추론. 자, 얘는 결과가 뭐가 되죠? 행의 개수가 3개, 컬럼 개수가 하나인 몇 차원?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숫자는 왜 1.5, 3.5, 5.5가 나왔는지 아시겠죠? 저기서 숫자가 저렇게 나온 이유는 어떻게 계산한 거니까 1 더하기 2 나누기 2를 계산을 하고 3 더하기 4 나누기 2를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5 더하기 6 나누기 2를 계산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했으니까 숫자가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2차원별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1차원별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아규먼트 하나를 더 주면 keep dims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하나를 더 주면 2D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 2D는 뭐의 모양과 똑같아져요? 원본 배열의 모양과 같아져요. 아,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한데 무엇을 할 수 있는? 브로드캐스트를 할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줘요. 그쵸? keep dims를 주게 되면 요렇게 브로드캐스트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으로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되면 모양이 어때요? 모양이 같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2차원 배열에서는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이 전체 평균, 그 다음에 엑시스 0번을 따라서 계산하는 평균, 엑시스 1번을 따라서 계산하는 평균이 있는데 3가지 방식의 평균이 있는 거예요. 그럼 표준 편차도 어떨까요? 표준 편차도 엑시스 0번을 따라서 실행되는 평균. 죄송합니다. 전체 숫자들에 대한 표준 편차. 엑시스 0번을 따라서 계산되는 표준 편차, 엑시스 1번을 따라서 계산되는 표준 편차. 이렇게 3가지의 표준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기에다가 keep dims까지를 주게 되면 keep dims는 여기는 주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숫자 하나가 만들어지는 건데 뭐 물론 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얘는 숫자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고 얘는 행의 개수를 일치하도록 컬럼의 개수를 일치하도록 행이나 컬럼의 개수가 원본 배열의 행이나 컬럼의 개수가 일치하도록 만들어줘서 브로드캐스트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브로드캐스트가 되도록 그 다음에 이렇게 브로드캐스트가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그게 뭐다? keep dims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표준 편차는 똑같이 따라하지 않아도 되겠죠. 똑같이 따라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러면 2차원 배열에서의 표준 편차는 2차원 배열에서의 표준 편차는요. 표준화는 어떻게 공식을 써주면 될까요? 자, 우리가 보통 이거를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붓꽃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꽃잎의 길이, length. 여기는 꽃잎의 가로 길이, width. 컬럼이 뭐가 되죠? 컬럼이 변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0번 꽃, 1번 꽃, 2번 꽃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평균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을까요? 붓꽃의 길이들에 대해서만 평균을 계산을 하고 표준 편차도 길이들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계산을 했죠. 맞아요? 위드스도 마찬가지. 붓꽃의 위드스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고 붓꽃의 위드스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거 무슨 엑시스? 엑시스 몇 번? 엑시스 0번.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표준화는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식 그대로 쓰는 겁니다. x 빼기 non-파이점 평균 x. 그런데 엑시스를 몇 번 엑시스를 가지고서 몇 번? 0번 엑시스. 0번 엑시스 keep dims를 어떻게 유지해라. 여기까지가 분자. x에서 x의 평균을 빼겠다. 그리고 나누기 일단 네. 그 다음에 non-파이점 표준 편차. 누구의 표준 편차? x의 표준 편차.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전체의 표준 편차고요. 전체의 표준 편차고 어떤 방향으로? 0번 방향으로. 그리고 여기서도 어떻게? 디멘전 유지해서.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해 볼까요? 계산된 결과를. 계산된 결과 출력 보시면 원본 x의 모양하고 어때요? 똑같죠? 원본 x의 모양하고 똑같은데 여러분들 평균만 보세요. 이렇게 평균만 보세요. 마이너스 1점이 0, 플러스 1점이 다 더하면 0이죠. 평균 얼마일까요? 평균 0이에요. 표준 편차 계산해 보면 1이 될 겁니다. 자, 이쪽 볼까요? 이쪽. 마이너스 1점이 0, 플러스 1점이 다 더하면 0이죠. 평균 계산하면 0. 표준 편차 계산해 보면 1이 될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같은 변수들끼리 랭스면 랭스에 대해서 랭스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0과 1이 되도록. 그 다음에 위드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으면 위드스의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지금 어떻게 했어요? 계산을 했죠. 자, 계산 공식은 위쪽이랑 똑같아요. 어떤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무엇으로 나눠주겠다? 표준 편차로 나눠주겠다. 단지 아규먼트가 조금 더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쵸? 자, 이거를 브로드캐스트 관점으로 살펴볼까요? 브로드캐스트 관점으로.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X는 위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행이 3개, 컬럼이 2개인 3 곱하기 2 모양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서 평균을 계산하면 엑시스 0번 방향으로 평균을 계산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요런 모양의 평균을 계산한 값들이 나올 거예요.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요렇게가 나오는 게 아니죠. 네. 이쪽 방향으로 평균을 계산하니까 숫자 하나가 나올 거고 이쪽 방향으로 계산하니까 이렇게 평균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런 2차원 배열. 이거를 빼기를 하는 거예요. 빼기를. 그 다음에 이거를 나눠주죠. 뭘로 나눠주냐면 표준편차로 나눠줘요. 요렇게 계산하면 표준편차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계산하면 표준편차 나오죠. 이런 모양의 2차원 배열. 행이 하나고 컬럼이 두 개인. 행이 하나고 컬럼이 두 개인 2차원 배열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빼기를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 요렇게 빼기를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브로드캐스트. 그러니까 여기 값들이 이렇게 있었겠죠. 여기 있는 값들을 복사. 여기 있는 값들을 복사. 그럼 어떻게 계산이 돼요? 같은 인덱스끼리. 아까 평균이 3하고 4였었잖아요. 여기 숫자를 직접 쓰면서 볼까요? 숫자를 직접 엑시스 0번으로 평균 계산한 거 아까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그죠? 여기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평균이 3, 표준편차 4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을 이렇게 어떻게 한 거다? 브로드캐스트. 3, 4 복사하고 또 3, 4 복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얼마를 빼요? 1 빼기 3, 3 빼기 3, 5 빼기 3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이쪽 컬럼에 있는 값들은요. 2 빼기 4, 4 빼기 4, 6 빼기 4를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브로드캐스트가 되는 거고 자, 표준편차는 숫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표준편차가 이렇게 계산이 두 개가 됐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표준편차를 뭐 S1, S2 계산이 됐겠죠. 그럼 결과 맞춰주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S1, S1, S2, S2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이걸로 S1으로 나눠주고 여기도 S1으로 나눠주고 여기도 S1으로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때요? 1차원 배열을 하나의 값으로 빼주고 하나의 값으로 나눠주는 것과 똑같죠. 1차원 배열을 다른 값으로 빼주고 다른 값으로 나눠주는 거랑 똑같죠. 2차원 배열에서도 똑같은 수식을 써버리기만 하면 위쪽과 달라진 거 없어요. 1차원 배열에서 우리가 했었던 것과 아래쪽에서 만든 이 공식이 달라진 거 없어요. x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편차. 단지 x가 2차원 배열이니까 평균을 어떤 방향으로 계산할 거냐. 표준편차를 어떤 방향으로 계산할 거냐. 디멘전은 2차원을 유지를 할 거냐. 그것만 아규먼트로 더 준 것 뿐이고 계산 공식은 x에서 x의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눠준다라고 하는 계산 공식은 그대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전체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전체 결과가 2차원 배열이 그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2차원 배열을 표준화를 하면 2차원 배열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브로드캐스트의 힘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게 이렇게 브로드캐스트가 되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생각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숫자에서 평균 빼주고 또 다른 숫자로 나눠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원본 배열과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계산들을 다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계산할 때 어느 쪽 방향으로 할 거냐 0번 방향으로 할 거냐 1번 방향으로 할 거냐 그것만 더 고민하시면 돼요. 근데 데이터 프레임에서 거의 대부분 축은 0번 축을 따라서 계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 0번 축을 따라서 계산하는 게 같은 변수들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거니까?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는 거니까. 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브로드캐스트까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요. 오늘 과제를 하나 드릴 건데, 과제는 뭐냐면 두 개가 들어가는 거 맞죠? 아, 세 개. 하나, 둘, 셋, 세 개. 네. C본에 있는 C본 패키지의 아이리스 데이터를 사용하셔서요. 네. 순서대로 그냥 다 적어 드릴까요? 데이터 표준화를 하시는 건데, 우선 C본 패키지에 죄송합니다. 네. C본 패키지에 아이리스 데이터를 로드하세요. 아이리스 데이터 셋을 로드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리스 데이터 로드하면 데이터 프레임이 되잖아요, 그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스피시즈 변수를 제거를 하세요. 스피시스 변수는 뭐였었죠? 품종, 붓것의 품종이 문자열로 들어가 있는 변수였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계산하려면 문자들은 안 되잖아요. 숫자들만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피시스 변수는 제외하고 그러면 아마 변수가 4개가 남을 거예요. 아이리스 남은 아이리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남은 변수가 몇 개가 남았냐면 4개의 변수들을 표준화해 보세요. 표준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펄 랭스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0과 1이 돼야 되고 세펄 위드스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0과 1이 돼야 돼요. 모든 변수의 각각의 변수, 이 얘기는 뭐냐면 각 변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각각의 변수들은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해보세요. 라이브러리 이용하지 사이클런, 그건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사이클런은 내일 말씀드릴 거고 넘파이 기능만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걸 하시는 거예요. 넘파이 기능만 이용하셔서. 이게 오늘 과제입니다. 시간 한 20분밖에 남지는 않았는데요. 한 20분 정도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거 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